그날 아침 유난히 손끝이 시렸다. 안에 약봉지를 챙겨놓고 얇은 패딩을 걸쳤다. 그리고 항상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 슬리퍼에 발을 밀어 넣었다. 신발장에 멀쩡한 구두가 있었지만 발가락이 오래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뒤틀려 구두는 오래 못 신는다. 슬리퍼는 내게 유일하게 편한 신발이다. 여보, 금방 다녀올게. 약값이랑 입원 비용 때문이니까 걱정 말고 있어요.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내 사람. 이제 걸음조차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길가엔 노란 은행잎이 발에 밟힐 때마다 부서졌다. 나는 주머니 속에 쥐고 있는 통장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오늘은 큰 금액을 옮겨야 한다. 아내 수술비 계약이 오늘까지였다. 이체 한도가 부족해 직접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 나도 나이가 들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 투자해둔 펀드들. 언젠가 아내를 위해 쓰게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이 순간이 되자 마음이 씁쓸하기만 했다. 은행 앞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치익하고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훅 들이쳤다. 내 슬리퍼 바닥이 타일 바닥과 부딪히며 짝짝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괜히 더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아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 뭐야? 저런 차림으로 은행에? 슬리퍼에 저 패딩 동사무소 오다가 잘못 온 건가? 대기실 공기 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한 시선이 있었다. 그 시선은 난생 처음 당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안에 병상이 떠올라서였는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나는 번호표 기계를 눌러 번호표를 뽑았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반쯤 구겨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오늘만큼은 참자. 자리에 앉아 기다리려는데 그때였다.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안경 쓴 젊은 여직원이 내 쪽을 보고 툭 쏘아붙이듯 말했다. 어르신, 거기 그냥 앉으시면 안 돼요. 번호표 뽑으셔야죠. 나는 이미 손에 들고 있는 번호표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뽑았습니다. 그녀는 곧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내 발을 보고 내 슬리퍼를 보고 다시 나를 올려다보더니 코끝을 실룩였다. 아내. 말투에 짜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뿐 아니라 주변 직원들도 나를 스캔하듯 보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돈 없는 노인, 은행 업무도 잘 모르는 늙은이. 아마 그렇게 보였겠지.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괜찮다, 괜찮다. 아내 병원비를 떠올리며 마음을 억눌렀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내 번호가 떴다. 8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통장을 꼭 쥔 채로 계단을 오르듯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창구에 앉자마자 아까 그 여직원이 내게 서류를 툭 내밀었다. 5천만 원 이상 이체는 서류 작성하셔야 하거든요. 성함, 주민번호, 자필 서명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잡았다. 하지만 손이 자꾸 흔들렸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르신, 글씨 쓰실 줄 아시죠? 순간 내 등골이 쑥 내려앉았다.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다. 걱정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다. 이 사람은 글도 못 쓰겠지. 그렇게 단정 짓는 말이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네, 씁니다. 조금 오래 걸릴 뿐. 직원은 나를 잠시 멀뚱히 보더니 뒤에 있는 직원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다 또 틀리면 어쩌지? 진짜 힘들어. 뒤에서 다른 직원이 키득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만약 젊었을 때였다면 벌써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아내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 글씨가 삐뚤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휴, 이건 안 돼요. 여직원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르신, 이체 업무 보시려면 아드님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는 진행 못합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둔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무시당하는 감정은 늙어도 똑같이 아프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전부 해지해 주세요. 여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네, 뭐라고요? 나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여기 있는 내 예금, 적금, 펀드 전부 해지해서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 직원들의 손이 멈췄다. 아까까지 키득거리던 입이 굳어버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 은행은 아까와 전혀 다른 표정을 보이게 된다는 걸.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그들도 나도 아직 모른다.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 말이 내 입을 떠나자 은행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까까지 떠들썩하게 잡담을 나누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끊어지고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펜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내가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몇 초 동안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곧 눈썹을 찌푸렸다. 고객님, 어떤 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서둘지 않았다. 통장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차분히 말했다. 여기 있는 전부요.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죄다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겁니다. 여직원은 처음엔 여전히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통장을 넘겼다. 슬리퍼를 신은 늙은 노인,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겠지. 그러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던 손이 갑자기 딱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고 고객님, 잠시만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쪽 사무실로 뛰어갔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왜 저러지? 문제 있는 고객인가?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호기심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이었다. 잠시 후 여직원이 남자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다. 팀장은 통장을 받아보더니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조심스레 물었다. 고객님, 정말 해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계좌를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늘 안으로요. 더 이상 이 지점에서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은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다. 2번, 3번 확인하려는 듯 포인트 체크를 반복했다. 아까까지 날 비웃던 직원 2명도 몰래 화면을 들여다보려다 팀장의 날 선 시선에 몸을 움찔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공포가 깃들고 있었다. 아까까진 당연히 나를 하찮게 여겼겠지.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했다. 여직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 지점장님께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차대로만 해주세요.
오늘 안에 모든 걸 해지하려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창구 뒤쪽 분위기가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었고 어떤 직원은 손바닥에 땀을 닦는 모습까지 보였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한지 내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무슨 일 있나? 직원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문제 생긴 건가? 그러나 문제는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잔액이었다. 그때 뒤쪽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점장이 뛰어나왔다. 넥타이를 급하게 정리하며 헐레벌떡 걸어온 그는 내 앞에서 거의 숨을 삼킬 듯 멈춰섰다. 고객님 혹시 저희 지점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까 직원분께 말했습니다. 모든 계좌를 해지하겠다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팀장이 통장을 그에게 건네자 그는 페이지를 본 순간 말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 금액을 정말 전부 해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이상 여기서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주변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어 깊숙이 인사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의 실수였던 겁니까?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사과라기보다 겁에 질린 사과에 가까웠다. 아까 나를 무시하던 여직원과 희죽거리던 직원 둘은 창백한 얼굴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지점장이 급히 나를 VIP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창구 옆 전화가 갑자기 3번 울리고 끊겼다. 그 짧은 신호음만으로도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다. 팀장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지점장을 불렀다. 지점장님, 본부에서 연락 왔다고 합니다. 은행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본부에서요? 지점장이 나를 쳐다보며 한 발 다가섰다. 나는 손을 가볍게 모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침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지. 지점장은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팀장의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라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고객을 진정시키고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일 텐데 지금 그의 얼굴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 마치 일이 점점 손을 벗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간파한 듯한 얼굴이었다. 고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VIP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말투 속에는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까까지 나를 바라보며 비웃던 직원들의 눈빛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설마 저분이? 라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나는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아내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수술은 간단하지만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의 이 순간도 결국은 아내 때문이었다. 그녀의 치료비를 제때 납부해야 했고 그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지점장이 앞장서 걸었고 나는 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등에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직원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어떤 직원은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VIP실 문 앞에 도착하자 지점장은 급하게 문을 열고 한 손으로 문을 잡아주며 나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고객님. VIP실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가죽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은행 로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손에 쥔 통장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지점장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조금 전에 직원들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의 눈을 직시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직원은 나를 보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쓸 거라 생각했습니다. 슬리퍼 신었다고, 늙었다고, 서류 작성도 못할 거라고 그런 눈으로 봤어요. 지점장은 숨을 삼켰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들이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내 통장으로 향했다. 고객님께서 해지하시려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도 있으신지요? 나는 통장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내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부에서도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저희 지점 전체 예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부 쪽에서도 직접 응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점장을 올려다봤다. 그의 손등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본부에서요? 네, 고객님. 관련 담당자가 방금 통화로 확인을 요청했고 지점 장급 회의가 즉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내가 원한 건 사과나 과한 대접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정도도 어려웠던 걸까? 그때 VIP실 문이 살짝 열리며 아까 나를 무시하던 여직원이 쭈뼛거리며 들어섰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작은 떨림을 보였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말할 생각은 없었다. 지점장이 그녀를 나무랐다. 왜 함부로 응대했어? 고객님께서 얼마나 큰 거래를 하시는 분인지 알기나 해?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오히려 고개를 저었다. 지점장님. 지점장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돈이 많아서 잘 대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보여도 늙어 보여도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행 아닌가요? 여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단지 아내 수술비 때문에 왔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병원에서 내 이름만 부르며 기다립니다. 그런 나한테 그런 태도로 대하면 참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VIP실 공기가 단단히 굳어버렸다. 그때 밖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짧게 울린 게 아니라 길게 끊임없이 울렸다. 지점장이 얼굴을 굳히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5호 지점입니다. 예, 지금 고객님 계좌 관련해서 네, 본부장님께서 직접? 지점장의 얼굴이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나를 향해 입술을 달싹였다.
고객님, 본부 부행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VIP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행장이요? 네, 고객님 잔액 확인 후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순간 직원들의 눈빛은 공포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지. VIP실 공기가 잔뜩 굳어 있었다. 지점장은 손에 땀을 잔뜩 쥔 채로 전화기를 내 옆으로 밀어두었고 여직원은 문 앞에서 발끝만 보며 서 있었다. 팀장과 남은 직원들은 밖에서 눈치를 보며 서성거리는 듯했다. 긴장한 숨소리가 벽을 타고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점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침착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은행 본부 부행장입니다. 우선 이번 일로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와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내 계좌에 찍힌 숫자 때문에 본부까지 난리가 난 게 분명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부행장은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예금과 투자 상품의 총액 확인을 위해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지점 전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여서 고객님 의사를 바로 여쭐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삼키며 나를 힐끔 바라봤다. VIP실 안에 흐르는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행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고객님께서 모든 계좌를 해지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네. 직원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늙었다고 글씨도 못 쓰는 줄 알고 말투도 비웃듯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당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교육과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지점의 전담 관리 인력을 배정해드리고 별도의 우선 관리 혜택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행장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지 의사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지점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직원도 그대로 굳어버렸고 팀장은 숨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이어서 천천히 말을 했다. 아내 수술비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데 직원이 날 무시해 서류조차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외모가 초라해 보여서 그랬겠죠. VIP실 안에서 여직원이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너머의 부행장은 차분히 말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행장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조금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늦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부행장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고객님 맞습니다. 저희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과 팀장은 땅이라도 꺼질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해지해 주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부행장은 더 이상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고액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지점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수화기를 내려놓자 VIP시라는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지점장은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서류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VIP실 밖으로 급히 나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해지 서류 전부 준비해. 계좌 이체 승인권자 전부 호출하고. 직원들은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긴장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VIP실 안에서는 여직원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얼음처럼 굳은 채로 말했다. 고객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직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꽉 깨쥐었다. 잠시 후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VIP실로 들어왔다. 서류는 상당했다. 전부 해지하는 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 계좌의 규모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슬리퍼를 신고 온 노인이든 구두를 신은 부자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VIP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행 전체는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얼음이 언제 깨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VIP실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창밖은 햇빛이 들고 있었지만 이 방만은 시간조차 멈춘 듯했다. 직원들이 해지 서류를 분주히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손끝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처리할 절차가 길어질 건 분명했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었다. 내 평생을 버티며 모아온 돈이니 마지막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젊은 시절, 아픈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었던 아내. 나는 가진 것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지병이 있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 나는 거의 혼자 아버지를 부양했다. 밤낮 없이 12시간씩 일하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약을 챙겨드리던 날들이 눈앞에 스쳤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 덕에 나름의 돈을 모았지만 대부분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돈이란 건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적립식 주식 프로그램이 생겼다. 나는 큰 기대도 없이 몇만 원이라도 모이면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여윳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버티며 넣어두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돈들이 세월을 지나며 모습을 바꿨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여러 번의 경제위기마다 팔 돈이 없던 나는 그저 버텼고 그 버팀이 어느새 큰 자산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운이라 말하겠지만 그 속에는 내 지난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지금 병원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 아내는 언제나 나를 다독였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40년을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다. 나는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청소와 식당 일을 전전했다. 그래도 우리는 크게 싸우지 않았다. 없어도 참았고 조금 생겨도 겸손했다. 아내는 늘 말했다.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그 말들이 내 삶의 지침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아내에게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나이와 몸 상태로 인해 합병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가진 모든 걸 아내에게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돈은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버텨온 세월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직원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글씨 쓰실 줄 아세요? 평생 글 읽고 쓰는 걸 좋아했다. 많이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최소한 누군가의 무시를 받을 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이유로, 손이 조금 떨린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직원은 단번에 나를 판단해 버렸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VIP실의 조용한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지점장 역시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고객님 힘드시면 제가 대신 적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공장, 아버지의 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 서명 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내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소.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도 조용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점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알았소. 돈이 있든 없든 늙었든 젊었든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걸. VIP실은 조용했다. 어디선가 작은 훌쩍임이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지막 서명을 힘있게 눌러 적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서명란을 지점장과 팀장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한숨을 삼키며 무겁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지점장은 내 앞에서 두 손으로 서류를 곱게 정리한 뒤 말했다. 고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처리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걸려도 괜찮았다. 이곳에서 보낼 마지막 시간일 테니까. 그때 VIP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슬쩍 고개만 내밀던 사람이 있었다. 아까 나에게 글씨 쓰실 줄 아세요? 라고 말했던 여직원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시뻘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잔뜩 깨문 흔적으로 터져 있었다. 지점장은 그녀를 보며 미간을 찡그렸다. 왜 왔나?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조심스레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다. 그녀는 아래만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에는 그러면 말해보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여직원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목이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아까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객님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 무시한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왜 그런 태도를 했는지 말씀드리면 변명 같을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뒤죽박죽된 말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킨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고객님을 보자마자 또 서명도 못하시는 어르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흐르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나를 무시한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사실 미워서라기보다는 참 씁쓸했다. 지점장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자네 행동 때문에 지점 전체가 위험해질 뻔했어. 본부에서도 난리라고. 그러자 여직원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저 때문에. 지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점장님. 지점장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사람을 다그치지 마세요. 젊은 직원이 실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여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곳이죠.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느낀 건 그 판단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여직원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단지 서류를 쓰러 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고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직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도 내 말에 잠시 숨을 멈추는 듯 보였다. 나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늙고 나면 이런 무시는 더 크게 와닿아요. 예전처럼 참고 지나갈 힘도 줄어들고 감정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미소 비슷한 걸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든 똑같이 대해주세요. 누가 슬리퍼를 신고 오든 손이 떨리든 말이 느리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직원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고객님 같은 분을 무시하다니 저는 정말.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VIP실 문 밖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이 들렸다. 서류를 모아들고 들어오는 팀장의 손이 잔뜩 굳어 있었고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오늘 단순히 은행 업무 이상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 못했던 크기의 파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일만 끝내고 바로 갈게. VIP실 안의 공기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복도 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모아들고 들어오던 팀장도 순간 움찔하며 문을 돌아봤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 당황과 긴장이 뒤섞인 남직원의 바쁜 말소리였다. 지점장님, 본부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바로 통화 원한다고 전용 회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지점장은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무슨 전용 회선까지? 지금 본부가 직접? 직원은 숨을 고르는 것도 잊은 채 말했다. 내 본부장급 회의가 소집됐답니다. 고객님 건 때문에. VIP시라는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은행 지점의 실수 수준이 아니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이 뒤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점장은 급히 VIP실 문을 닫고 나를 향해 허겁지겁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본부에서 굉장히 급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필요하다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까까진 내가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었다. 지금 그는 이 일이 자기 커리어 전체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점장은 직원에게 소리쳤다. 전용 회선 VIP실로 넘겨.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며 기계를 세팅하는 동안 여직원은 구석에 조용히 서서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울음은 그쳤지만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보는 줄도 모른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책상 위 전화기의 불빛이 깜빡이며 울렸다. 일반 회선과는 다른 은행 내부에서도 최상위 단계만 사용하는 전용 회선.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전화를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고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방금 통화했던 부행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은행 부행장 위의 본부장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와 관련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 은행 최고 위층 중 한 사람. 그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지금 은행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선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고객님께 상처드린 점 정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본부장은 말을 이어갔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금액은 개인 단독 기준으로 저희 은행 전체에서도 상위 0.1%에 해당합니다. 담당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연락을 드리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점장, 팀장, 여직원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본부장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께서 전 계좌를 해지하시겠다는 의사 맞으십니까? 나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했다. 네. 여기서는 더 이상 거래할 마음이 없습니다. 본부장 쪽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날카롭게 VIP실 안을 스쳤다. 고객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만 해지 의사가 확고하시더라도 본부 차원에서 직접 처리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지점 직원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요. 나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만 처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은 조심스레 묻는다. 어떤 점이셨습니까?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나는 단지 슬리퍼 신고 온 노인일 뿐이었지만 오늘 그 직원은 나를 무식한 늙은이로 봤습니다. VIP실 공기가 찢어질 듯 했다. 지점장은 창백해지고 여직원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그 침묵을 끊으며 말했다. 해지해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은 더 이상 설득을 하지 못했다. 고객님, 알겠습니다. 전 계좌 해지 절차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점에는 즉시 협조 요청을 내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VIP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조용해졌다. 고객님, 본부에서 직접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해지 절차 도와드릴 인력도 추가 파견된답니다. 혹시 잠시만 더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불편하셨던 모든 과정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점에서 아니, 우리 은행 전체에서 꼭 다시 한번 교육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지점장님, 네 고객님, 아까 그 직원이 한 말 글씨 쓰실 줄 아세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여직원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남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내가 느낀 전부입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 순간 VIP실 문을 두드리며 직원이 들어왔다. 지점장님, 본부에서 파견 인력 도착했습니다. 지점장과 여직원, 팀장 모두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본부에서 인력 파견? 그건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다. 오늘 이 작은 지점은 한 노인의 장고 때문에 은행 전체의 시선이 쏠린 사건 현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절차로 가는구나. VIP실 문이 열리고 본부 직원 3명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지점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고 지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다. 본부 여직원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고객님, 해지 절차와 자산 이동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아까 나를 무시했던 직원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본부 직원들은 빠른 속도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상품과 계좌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오늘 안에는 처리 가능합니다. 그때 본부 팀장이 내 앞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고객님, 자산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네. 여기선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고객님 같은 분을 잃는 건 큰 손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고객님 자산 규모면 사실상 기업 투자자 급입니다. 전담 PB 배정이나 별도 관리 공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이 지점 건물도 본부 소유입니다. 원하신다면 매입 협상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슬리퍼 신고 왔다고 무시받던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본부 팀장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지점장님, 오늘자 전체 거래 기록 본부에서 재검토 지시 들어왔습니다.
전산 감찰팀도 움직였습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찰팀까지. 본부팀장은 다시 내게 물었다. 고객님, 정말 남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요. VIP실 전체가 숨을 삼켰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본부팀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VIP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점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되는구나. VIP실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점장, 팀장, 본부 직원들, 그리고 아까 나를 무시했던 여직원까지 모두가 내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점장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고 여직원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본부 직원들 역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내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오늘 내 선택이 이 지점과 본부 전체의 평가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본부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건물 매입 관련해서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공간을 원하신다면 나는 말을 잘랐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해지부터 끝내죠. 본부 팀장은 즉시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상품 해지, 고액 승인, 본부 확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VIP실안은 서류 넘기는 소리와 짧은 지시음만 가득했다. 마치 내 인생을 구성했던 시간들이 한 장씩 뜯겨나가는 기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점장님, 마지막 승인 완료됐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들고 내 앞에 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모든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님. 그는 즉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직원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 말에 지점장은 눈을 크게 떴다. 여직원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까 그 직원도 겁나고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게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여직원은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본부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객님, 오늘 해지된 자산 전체 금액은 총 219억 4천만 원입니다. VIP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점장, 여직원, 팀장 모두 내가 가진 금액을 새삼 실감한 듯했다. 본부 팀장은 이어 말했다. 혹시 이 건물을 매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부 차원에서 우호적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나는 건물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오늘 사람의 태도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VIP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고객님, 배웅해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말했다. VIP실을 나서자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아까 나를 비웃던 직원들마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낡은 모닝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수술 준비하자.
오늘은 참 긴 하루였네. 작은 경차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그 지점은 전면적인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았고 지점장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슬리퍼 신고 온 그 할아버지가 그날 은행 하나를 통째로 바꿔 놓았다더라.